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골디락스 성장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이 없는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CPI 지표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 증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로 간다라는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것과 같이 에코프로비엠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크게 한번 상승을 같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에서는 일단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주인공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증시 자체가 썸머랠리를 통해서 2700포인트는 가볍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의 어떤 역할이 가장 강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썸머랠리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세계 시장 흐름 자체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시장을 짓눌렀었던 어떤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죠.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장대 양봉보다는 조금씩 그러니까 올망졸망하게 붙어있는 이런 양봉 캔들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왜냐면 지지선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크게 뛰어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단기적 반등을 하는 기업들은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해외 증시 상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우지수도 0.3%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한번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네, 0.03%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결과치는 음봉이지만 그래도 뭐 강보합 유지했다라는 거, 뭐 시장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안겨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제 경기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이 후반부에 조금 흔들렸었던 이유는 네, 테슬라라든지 또는 넷플릭스 이런 쪽에서의 그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는 그걸 앞두고서 진행이 됐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향을 좀 많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네,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78%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이전에 그 실적 예상치를 전망할 때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해놓고 나니까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실적 예상치를 낮춰놓게 되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어닝 서프라이즈. 자, 즉 예상치가 낮아요. 뭐, 그러니까 예상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니까 조금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되게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과 비교해서 뭐 실적이 감소를 했든 어쨌든 간에 예상치만 웃돌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괜찮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건 실적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서 괜찮네 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 테슬라, IBM,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많이 팔렸겠죠. 가격 인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리긴 했는데, 영업이익률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9%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팔리긴 했는데 그만큼 이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장 마감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한 가격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 방송 들을 때쯤이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네, 요런 부분들이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 잘 나왔으니까 잘 팔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예상치는 다 웃돌았어요. 예상치,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상치가 다 웃돌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올라왔다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것도 장 끝나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 시간에 그 구간이 끝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익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것은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예상치가 워낙 낮춰놓은 상당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좀 그렇고요.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베이직 요금제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9.99달러짜리 그 베이직 요금제 없앤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넷플릭스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신규 유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 상대가 많이 늘어났죠. 넷플릭스가 처음에 딱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우와 신박한데 좋은데 멋진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은 네 좀 시들해지지 않았나. 네 요즘에는 넷플릭스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것도 보러 가고 또 이제 극장도 점점점 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이제 성장성에서 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국채금리는 일단 계속, 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74까지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는 4.77. 근데 이 단기, 네, 금리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요런 부분들은 일단 어쨌든 긍정적이다. 그래서 좀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일단 네, 기업들 실적들 별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흔들리는 요소들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었던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CPI 지표 한번 볼게요.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5.5%로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에 6.1이었는데 5.5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네, 7.9% 올라서 지난달에는 8.7이었는데 낮아졌다는 얘기죠.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자, 이렇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높아서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이제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CPI 지표가 지금 2.8%가 됐습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2%대로 진입을 했어요. 2년 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둔화, 그러면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둔화,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 둔화와 탄탄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 경기가 침체를 겪더라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금리가 높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부분들을 해소
상승세로 하게 되면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그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질 만한 어떤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구간들이 한동안 지지선대의 역할을 좀 하면서 증시를 떠받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분간은 더 떨어진다 봐야 돼요. 올 하반기 동안에는 지금 보기에는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성장성이 뭐 그 떨어지는 폭이 좀 둔화되긴 하더라도요, 점점점 더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아마 거의 정상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CPI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하락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나 이런 쪽에서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워낙 원투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이 막 나타나는 모습이긴 한데,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증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분위기를 잘 끌고 넘어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후반부 들어가면서 지지선대 역할을 계속 만들어주고 2600포인트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승을 또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들 좀 이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LNF, 그리고 그 전에는 포스코 DX였죠? 네. 포스코 DX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뭐 해서 일단은 뭐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공시 내용들 살펴보니까 뭐 검토하고 있었다. 근데 주관사까지 이미 다 선정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내년쯤 됐을 때 지금 하반기에 준비하면 내년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공시상에서 뭐 이전 상장한다. 또는 이제 검토하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자, LNF 같은 경우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 올라간 이유가 뭐냐? 공매도를 엿먹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공매도 3위에 있는 게 LNF잖아요. 근데 이 LNF가 공매도 3위에 있는데,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코스닥 150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 포지션 들고 있던 애들은 다 같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전부 다 저걸 해줘야 돼요. 쇼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매를 다 해서 이제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공매도가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괜찮다. 물론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코스피 200에 포함되면 다시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은 털어낼 수가 있는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또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시장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야, 에코프로비엠 한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이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화다닥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공시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다,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진짜 코스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공매도든 시한폭탄 받은 거나 사형 선고나 똑같아요. 네, 너희들 이때까지 다 청산해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공매도 친 가격대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주가가 내려올 확률은 많지가 않잖아요. 더 버틸 거란 말이에요. 매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쫄리면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매도 환매라든지 또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진짜 해지성 물량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시상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 공시에서는요 뭐라고 했느냐?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주관사 선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네,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밝혀지면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은 이건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검토해본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게, 뭐, 공시는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겁니다. 당분간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검토하고 있어요. 해도 내년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내년에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물론 모르죠.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워낙 공매도가 뭐 더 극성을 부린다거나 더 심하게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생각할 수도 있죠.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네, 공매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뭐 굳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또는 뭐 요즘에는 저런 것도 나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유통 주식이 너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공매도와의 싸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게 개인들의 어떤 뭉침 현상, 네, 쏠림 현상이 이제 계속 진행된다라면, 네, 공매도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네.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가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네, 얘네들이 소시퀴즈로 탈출하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요. 주가를 낮추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뭔가 이슈가 터질 텐데 어떤 이슈가 지금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얘네들이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처럼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공매도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매수를 통해서 네, 그것을 해칭을 거는 그런 정도의 양 전략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뭐 두 종목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은 당분간은 없다. 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쪽으로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썸머랠리의 기대감으로 들떠있다. 한국 증시가요. 네, 그래서 반도체와 배터리가 투펀치를 날릴 것이다. 자동차 왜 뺐지? 네, 자동차도 여기다 같이, 네, 자동차에다가 반도체하고 배터리 싣고 가는 거잖아요. 전기차 쪽이니까. 네, 이거 다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되고, 경기 민감 섹터로 보게 되면 확장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네, 반도체 배터리만 본다 이건 좀 아니죠. 네, 어쨌든 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이 강한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예탁금 늘어나는 거는요, 지금 IPO 이런 것들이 대박을 터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좀 해봐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요 51조 원입니다. 그래서 50조 원대 넘기는 부분들이 나타나서 뭐 이번 달 초반에는 55조까지 늘어났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IPO 때문에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탁 자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어야지만이 좋은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융자가 늘어났어요. 이게 19조 원대까지 늘어나면서 20조 원대 복귀를 또 앞두고 있다. 증시가 올라가면서 신용융자 쓰는데 이 신용융자도 대부분이 보면은 이 반도체나 배터리 또는 이제 단기 급등적, 특히 2차전지 쪽에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되죠. 빚내서 투자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많이 올라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에 당연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삐끗하게 되면 이 신용 자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보고서 지금 공매도가 들어와 있는데 안 죽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시장의 체력과 같은 거래 대금도 증가세다.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증시가 활기를 띠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올라가게 되고 증권주들이 같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어쨌든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거래 대금이 일단은 괜찮아졌고요. 22조 원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상승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자, 증시 대기자금, 예탁금 늘어났죠. 그 다음에 신용융자 이거 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도 증가세다. 자, 약간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긴 하는데 약간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썸머 랠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전지와 배터리 이쪽이 하반기 상승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뭐 2차전지 지수도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 지수가 많이 올랐죠. 17%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을 계속 끌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700 정도는 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700을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700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당연히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 내년도 시점, 그다음에 그 다음 해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던데 일단은 그 다음 해까지 보는 건 너무 멀고요.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시점에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찾아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뭐 기존에 물려있던 것들이야 뭐 아유씨 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걔네들은 시장 올라가면 어쨌든 뒤늦게라도 따라 올라가게 될 테니까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 얘네들이 없으면은요. 이게 좀 그래요. 얘네 먼저 치고 넘어가는 애들이 없으면 기존에 잘 못 올라갔던 애들도 언젠간 가긴 가겠지만 얘네들이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는 내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놓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것보다 올라가고 있는 쪽에 먼저 집중하면서 이쪽에서 수익을 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로 인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면서 계좌를 끌어올려줘야지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 도 나중에 올라올 때 힘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머랠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 여름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마음 놓고 휴가 가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 좋은 소식이네요. 상승세를 이어가는 뉴욕 증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로 넘어갈 것이다. 이거 나왔는데 공시 내용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당분간은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썸머랠리 기대감으로 들뜬 증시 되어 있는데 주도주를 일단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 뭐 반도체, 지금 2차전지는 너무 올라서 매수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조선주도 단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포인트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하단 지지선을 만들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스타코믹스 읽어드릴게요. 174페이지입니다. 아쉽게도 주식 투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더 내려갈 수 없이 바닥에 도착한 주식은 내려올 때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천천히 상승한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계단도 한 발 한 발 오르다 보면 결국 꼭대기층에 다다를 수 있다. 자, 마음이 급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 나만 빼놓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 포모 현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일어날 수도 있는데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어차피 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나씩 담아 놓다 보면 10% 20% 수익 쌓이다 보면 금방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나쁜 소식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들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